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미국의 정치적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 1월 연방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로 지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기소를 하라는 지금 프레셔가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아마 기소하기가 힘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인들의 신빙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는 듣기만 하면은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뭐랄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처럼 들리는데, 네. 문제는 양쪽이 다 안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말한 것 중에 상반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캐서리 허친슨이라고 요번에 좀 뭐랄까요, 시큐리티 에이전트들의 차를 잡으려고 그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람이 한 1,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이 청문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쇼고, 자기는 트럼프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친구들하고 트윗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변호사를 공화당 측에서 대주다가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변호사를 바꾸면서부터 스토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뒷소리를 듣게 되면은 네. 이 법무부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거고, 또 하나 가장 문제되는 것은 1월 6일 일주일 전에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국방부와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메모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정보를 입수했는데 폭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방부나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이런 문제를 막아라 라는 메모를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냈어요. 근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주 방위군이랑 있는 거는, 그쪽에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동의 문제가 이게 지금 청문회가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양쪽 스토리를 못 듣기 때문에, 네. 뉴스에서는 이건 이 정도면 기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직접 기소를 해야 되는 그 변호사들은 볼 때 양쪽을 다 보면은 과연 이게 기소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죠. 네. 그러면은 이 청문회는 도대체 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냥 흠집을 내기 위한 작전입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모든 하원이나 상원의 청문회를 보면은 양쪽 진영에서 다 그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양쪽의 그 이론들, 양쪽의 스토리들이 다 나와야지 그 청문회를 보는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반 트럼프를 원하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반 트럼프파의 공화당 의원 2명을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하원 의장이 뽑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영어로 캥거루 코트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쇼에 지나지 않는 청문회로 전락해 버린 거죠.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할 거면은 양쪽에 다 해서 양쪽에서 다 증거와 이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를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뭘 숨길 게 많은지, 왜 반대 의견을 묵살시키게 하는지,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네. 자, 아직도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공화당 예선 후보들이
147명이 후보로 뽑혔고 네. 10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22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예선 후보들이 100%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주 막강하다고 볼 수 있죠.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그 후보들이 좋건 나쁘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원에서는 47석이 공화당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46석이 민주당으로 있을 것 같아서 지금 7석이 박빙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주가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메멧 오즈라는 이제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는데, 극진보 민주당 후보에게 지금 아직도 9% 이상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민주당 후보는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선거도 지금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조지아주에서 헐셜 워커라고 옛날 그 풋볼 선수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뽑았는데, 이분의 개인 뭐랄까요, 여자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자녀들이 뭐 여러 여자 사이에 생겼고 또 굉장히 극진보 측의 무슨 음모설을 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겨야 되는 주인데 여기도 지금 민주당 워낙 후보한테 3% 차이로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애리조나주가 애리조나주예요. 네. 예선이 8월 2일에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블레이크 마스터라는 아주 극좌파 후보를 지지해서 이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애리조나주는 약간 중간주거든요. 지금 박빙의 50대 50으로 나눈 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너무 극좌파 동성연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유크레인 돕는 거 반대하는 이런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은 이 상원 의석을 공화당이 탈환하기는 좀 더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2년마다 지금 연방 선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근데 이 2년마다 오는 미국 선거를 분석할 때 이걸 어떻게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예. 지금 뭐 보면은 미국에서는 계속 선거 있다 뭐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가 자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하나로 이제 선거를 보실 때 이렇게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그 후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거 환경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경제 이슈라든가 뭐 사회 이슈라든가 뭐 대법원에서 갑자기 판결문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후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밖의 이슈들이죠. 많은 경우 이런 그 선거 환경, 그러니까 후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선거 환경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 선거는 대부분 집권당에게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 선거 환경이 그 선거의 결과를 많이 좌지우지를 하는데 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거의 2, 3%, 3, 4% 차이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버지니아 주의 그 영킨 공화당 후보가 지난 그 11월 선거에서 맥컬리라는 그 이분이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대변인 역할을 한 아주 막강한 민주당 후보거든요. 네. 이분을 거의 2% 이상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버지니아 주에서 10% 이상으로 트럼프한테 이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2% 차이를 바꾼 아주 그런 이제 선거였는데 물론 선거 환경이 좀 좋긴 하였지만 이 영킨 후보가 아주 굉장한 선거 전략을 해서 거의 5%, 6%는 만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는 안 남았는데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네네. 자, 총기 규제 목소리가 최근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이건 지금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뭐 재밌다기보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건 지난 7월 17일 일요일에 그 인디아나주 그 그린우드 파크 몰에서 이제 조나산 서피어만이라는 젊은 남자가 총기를 여러 개 소지하고 탄화를 100개 이상 가지고 쇼핑센터에서 총을 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제 다량 살상의 이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환경이었죠. 네. 총 쏘기 시작한 게 오후 5시 56분 48초인데 정확하게 15초 후에 22살 난 일라이 데킨이란 젊은 남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을 사용해서 바로 이 친구한테 10발을 쏘았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중에 8발이 명중시켜 이 친구를 사살하여 수십 명의 대량 학살의 가능성이 있는 큰 문제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총기 규제를 원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이후로 지금 총기 규제에 대한 말이 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는 총기를 굉장히 소지를 반대한 사람인데 네. 저는 사실 LA 폭동 후부터 어느 정도 총기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꾼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정말 총을 가지고 자신의 가게하고 그 비즈니스를 지키셨거든요. 그게 없었으면은 아마 거의 한인타운 모든 빌딩과 비즈니스들이 아마 불타서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도 총기 규제를 하지만 그래도 총기 소유는 찬성을 하는 쪽으로 네. 조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총기를 소지한다는 것은 미국의 헌법상 그것을 불법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소지는 가능하더라도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총의 사이즈죠. 권총이냐 장총이냐. 네네, 글쎄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적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의 입장에서 스티브 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